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일발톡톡입니다. 오늘도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서 오늘은 좀 영상을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소리 치우고 핵심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영상을 올린 지 좀 됐어요. 조금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잠시만요. 자, 댓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 올렸던 게 피드백 영상 이거 올리고 나면 이번 주는 거의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5,000원으로 뭘 더 할 수 있겠냐고. 5,000원부터 가능한 랜딧 소액 투자. 정도가 아니야, 투자금이야. 5,000원이 투자로 이어지는 투자를 잇다 랜딧.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자, 피드백 영상이었죠. 어씨, 이거 그거 해야 되잖아. 응? 뭐야 이게? 쉿.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현금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정리해야 하나요? 전체 투자한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는 것인지 가치주를 제외한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겠죠. 이거에 대한 정답이라는 건 없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야지.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 어떻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자, 1% 비중관리 외면법, 손절없이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내가 진짜 이런 시스템까지 전해주고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대단해. 자, 제가 본 전문가 중에서 가장 진짜이시네요. 증권 쪽이나 서적도 마찬가지. 정말 사기꾼들밖에 없는데 소중한 영상 잘 봤습니다. 사기꾼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지. 회비 한 3천만원 한 1억 정도 들여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한 10% 이상은 진짜가 한 10% 정도는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돈놀이. 자기는 뭐 이제 회비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수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고요. 자, 방송 잘 봤습니다. 방송 보고들 마인드를 잡는데 요즘 방송이 좀 뜸하시네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저도 꾸준히 듣고 있는데 마음 다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내 글에다 이거 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톡톡님 영상을 보노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식에 대한 마인드가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자, 영상 이제 봅니다. 수익은 기다리는 거다. 채윤님, 우리 초기 회원분이시죠? 지금 잘 인내를 하고 계시고 계좌 수익을 차곡차곡 쌓고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자,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본업도 열심히 그러니까 인생을 좀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 저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살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KRX 300. 자, 2월 5일날 이제 발표하는데 우리가 이제 KRX 이거 전에 시황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뭐 지수가 오늘 코스닥이 2% 하락. 이거는 조정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장이에요. 이건 괴리가 있어서 그래. 괴리가 있어서 빠지는 거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지수가 밀린 거다. 이건 이제 뭐 셀트리온 얘네가 다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들 좀 무너지고 하고 빠진 거 바이오 무너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는 점칠 수 없지만 결국은 버블이 확대되고 고평가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거고, 그 이제 예측이 맞았던 게 아니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랑할 것도 아니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초보예요. 초보 투기꾼들. 뉴스 매매만 하는 무조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기해서 무조건 내 자산 깡통 차고 한강 갈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황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세장이었고 흐름이 좋았죠. 우리 커뮤니티 계좌들도 다 빨간불 번쩍번쩍 했어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오늘 채팅을 막 열정적으로 하더라고. 이게 좀 장이 좋고 이런 날은 항상 기분이 좋아 보면 회원분들이, 그쵸? 근데 장이 안 좋고 뭐하고 하면 채팅도 없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화나니까 내색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뭐 그렇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침울하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 뭔가 잠깐만 뭐가 반짝하면 광분을 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시황 분석을 하다가 내가 잡소리 안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시황이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코스닥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어디까지? 자, 셀트리온 20만원 금방 오면은 이제 뭐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 시황은 좋은데 장은 이제 하락장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빠지는 동안에는 강세장이 유지될 거예요. 지수가 뭐 빠지든지 말든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른 종목들이 많은 그런 장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셀트리온이 한 20만원 정도 금방까지 빠지게 되면 반등이 한번 들어올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8만원 미만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빠지면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 정도의 인버스 비중 갖고 있는 분들은 청산 포지션 좀 작고, 이 구간에서 이제 보면은 많이 올라있던 종목이 있을 거야. 지수가 밀리면서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든지, 장기적 끌고 갈 사람들은 그냥 조정 견디고 끌고 가든지. 결국은 바이오 추세는 꺾일 거다.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은 이 구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월에서 3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 자, 주도 섹터들만 이제 먼저 좀 밀리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고 다른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겠죠. 자, 버블이 빠져야 된다. 바이오 버블이 빠지면 시장은 크게 갈 거다. 바이오 버블이 빠지면 시장은 크게 간다. 가치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해야 그게 건전한 장이고요. 그게 크게 가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1500포인트, 3000포인트. 언제까지? 2019년까지. 2018년도에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오가 시장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이게 2019년에서 2021년에 4차 산업 인프라가 다 깔리는 시기가 거의 한 202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진짜 이제 돌아다니고, 이 구간에 이제 까지는 이렇게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코스닥 600포인트 이때부터 계속 했어요. 다 이제 코스닥 기다려야 된다. IT 이야기만 전부 하고 있을 때, 전부 IT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그쵸? 근데 내가 틀린 게 뭐 있어? 자,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해버렸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2015년도에 주도했기 때문에 나는 그쪽 말고 뭐 보안 같은 거 사고, 그리고 무슨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것들 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야. 왜? 바이오가 먼저 움직여서 소외가 됐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결국 가치적으로 문제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치는 아니지. 성장주 개념이니까. 그리고 가치주들,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월 중순부터 빠지고, SK하이닉스 10월 중순부터 딱 꼭대기 잡고 빠졌잖아요. 내가 그때부터 빠진다고 했잖아. 왜? 2분기 실적 발표니까. 뭐 사상 최대 지적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그때 꼭지 잡고 빠졌죠? 자, 이제 개미들 꼬시는 거죠. 아직도 지금도 계속 증권방송에서 IT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계속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이 대체를 이제 통신, 자동차, 철강, 보험, 증권. 딱 이야기하고 있던 대로 지금 자동차는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보이고요. 철강 섹터도 그렇고 보험 증권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통신 섹터는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게 2018년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철강, 얘네들이 2019년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 증권 섹터가 통신 섹터랑 같이 2018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니까. 이 섹터는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못 잡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도 계좌 보니까 무슨 뭐 증권주들은 막 30%, 40%씩 수익 나 있어요. 자,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직 이제 뭐 시세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이것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한 20% 30%씩 올라와 있죠. LGU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안 움직인 건 뭐 이제 KT 있겠죠. 그런 것들 보고 2018년도에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언급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당연히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포트를 맞춰놓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거죠. IT에 소외됐어. 자, 바이오에 소외됐어. IT에는 가는 말을 올라탈 수는 없었어요. 가는 말을 올라타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BH 이런 거 따라잡지 않은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바이오 섹터 마찬가지. 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투기다. 가상화폐나 바이오나 똑같다고. 가상화폐만 날린 게 아니에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상화폐나 바이오나 똑같다. 똔똔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이제 금융위기가 안 온 거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황은 그렇고 지금 뭐 지수가 밀리든지 말든지 굉장히 강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의 수익이 쌓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 가치가 움직이는 장세다. 그럼 이런 움직임이 정상적인 장세고 이런 움직임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KRX 300. 자, 2월 5일날 발표하는데,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서 KRX 300이 편입된 종목. 이거를 보라고 막 떠들면서 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쳐다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2월 5일날 재료 소멸. 개박살. IT 제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점 이제 10월달 중순 그때부터 이제 뭐 밀리기 시작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편입으로 이제 올라간 거야. 근데 너무 과도하게 슈팅이 나왔죠. 기대감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자, 재료 소멸이 되고 개박살.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고점을 이제 잡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죠. 18만원 간다 그래.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저점이 아니라고. 18만원까지 빠진다 그래도 셀트리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만원, 10만원까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 빠지지 않으면, 뭐 10만원, 15만원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해야 돼요. 1, 2년 후 횡보를 해야, 이제, 그래도 비싸. 내 판단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가치적인 측면으로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근데 증권 전문가들은 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쫄려갖고 말을 못해. 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 개미들이 많이 따라잡아, 꼭대기에서 많이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연병을 해. 쌍욕하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한번 까먹으면, 내가 왜 돈을 까먹었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도 발전이 있는 거죠. 2월 5일 재료소멸 개박살. 저는 이렇게 점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빠르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자, 인버스 비중을 잡았고요. 우리는 그 인버스 비중을 잡은 그 시점이 셀트리온에 딱 꼭대기 찍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었어요. 더 가면 손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인버스 비중이 우리가 한번 손절에 나갔어요. 코스닥 인버스. 자, 손절 나가고 그 다음날 분석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강한 거야. 분석했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5%인가 7%인가 손절 잡고 그 다음날 다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사고 그 다음날인가? 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셀트리온이. 그럼 셀트리온이 밀리니까 오늘 이제 마이너스 2% 하락이 나갔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왔는데 지수가 약한데 굉장히 강해, 종목별로.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거와 이제 버블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가치주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장세가 이제 시작되려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다. 지금까지는 왜곡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코스피에서 이제 KRX 300에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은 이제 메이저 수급이 좀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2월 5일이 이제 발표가 나면 1월
25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기관 수급이 많이 없었던 종목들. 기관 수급이, 그러니까 기관 보유량이 없는 종목들 중에,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 가치주들, 그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다 편입도 해놨어요. 자, 코스피 200에서 KRX 300으로의 변화. 그동안은 이제 코스피 지수 추종, 코스피 200 지수만 있었고, 이건 이제 선물 파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빠지면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거야.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지수 추종으로 해갖고 선물 포지션,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이제 코스피 200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기관은. 왜? 자, ETF라든가 이런 것들, ETF야 뭐야 그게? 모르겠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 그러면 편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기관에서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가치주들은 계속 사요, 계속. 그러니까 싼 종목들을 보자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말고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우리 장기 투자자들한테 필요가 없어. 단기 매매할 사람들 해라 그래, 그거. 그 몇 푼 벌어갖고 부자 못 되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가치주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 그 중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안 차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은 메이저, 자, 기관을 이제 메이저라 그러죠. 큰 돈 움직이니까. 자, 코스피 200을 위주로 리포트를 내고 운영을 해왔어요. 리포트도 전부 코스피 200만 나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종목별로는 나오지만 거의 뭐 대부분의 리포트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큰 자금을 거의 대부분 운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소형주, 중형주도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코스닥도 소외가 많이 됐죠. 20년 동안 소외가 어마어마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 살리기라 그래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정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정책 방향이 일단 코스닥 키우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다. 이쪽에다 돈 집어넣고 뭐하고, 자꾸 좋은 이야기하고 뭐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자꾸 내보내면 이제 기대감이 계속 사니까 돈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투기 자금도 들어오고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 일단 들어와야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고 슈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코스닥이 그 시점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시작은 바이오가 한 거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피 200에서 코스닥 종목을 추가한 KRX 300으로 변화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기존의 코스피 200이 KRX 300으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코스피에서만 종목을 200개 추려갖고 했다 그러면 이제 300 종목으로 늘리는데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혼용을 해서 이제 지수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고,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보유해야 하는 물량이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물량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이 안 돼 있던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호재겠죠. 자, 코스피 200에서 코스피 200이면 코스닥 종목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코스닥에서 KRX 300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바이오라든가 고평가 종목 빼고 가치주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거기서 한 번 더 추리려고 그러면 이제 기관, 메이저 장기, 보유 물량이 없는 종목들 찾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고 굉장히 탄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저평가 가치주는 그만큼 이제 밸류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소외되어 있어서 싸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밸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뭐 PBR 1도 안 좋아, 막 0.4야. 근데 이제 이게 KRX 300에 편입이 됐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대감이 생기고, 왜? 이 기대감이 뭘까? 기관 수급 들어오겠네. 그리고 굉장히 싸고 돈 잘 벌어. 리스크가 없어. 어떻게 돼요? 이제 투기 자금도 들어오고 이제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자, 굉장히 싸고 돈 잘 벌어. 이런 종목. 뭐 있다? 저평가 가치주 중에 KRX 300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거 찾으면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소외되어 있던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 KRX 300 지수의 편입 종목으로 들어갈 경우에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의 자금 투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다. 이게 아까운 게 CJ ENM 있죠.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걸 살릴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KRX 300이 이제 거의 들어갈 그거였는데 뭐 지금 인수합병 뭐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인수합병 이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수합병 안 되고 그냥 이 종목으로만 있었으면 오히려 좀 판단이 더 쉬웠다는 거지. 이게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엔터 미디어. 왜 섹터를 이뤄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가 대장이니까 이제 대장이 되는 거지. 이게 빈집이었어요. 빈집이라고 칭하는 게 뭐냐면 기관 수급이 많이 안 들고 있었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합병설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승폭이 나오고 또 가치주들은 굉장히 그 탄력이 커질 수 있다. 왜? 적정 가치까지만 가도 이미 더블 이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BR이 0.5예요. 근데 뭐 PER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시총이 예를 들어 1000억이야. 근데 영업이익 말고 단기 순이익이 무슨 1년에 막 200억 돼. 150억 돼. 근데 자산 가치가 절반이야. 그럼 이거 어때요? 고밸류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 PBR 1.5배까지만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200%잖아. 0.5에서 1.5까지만 가면 200%잖아요. 이게 1.5까지 움직이면. 그쵸? 이만큼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오면 일단 저평가가 해소되니까 다시 자금을 이동을 시키면 되죠. 이거 좀 수익 좀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찾아보면 된다. 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인 듯 해요. 굉장히 그래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KRX 300 지수에 편입되는 저평가 가치들 중에서 기관 보유량이 작은 기업들이 탄력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된다. 자, 기관 보유량. 이거의 작은 종목을 가지고 빈집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없어서 많이 채워야 된다. 그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저평가될수록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고, 자, KRX 300이 이제 어떤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까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새로이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지수보다 강한 흐름일 확률이 높아요. 지수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 상승을 하면 종목은 20%, 50%, 100%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그 중에 이제 제외되는 종목들은 지수보다 흐름이 약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빠지는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그 종목들은 당연히 흐름이 약할 확률이 높겠죠. 자,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 보유 물량이 작은 기업들, 자, 빈집 기업들, 고밸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이제 저밸류. 그러니까 PBR, 자산 가치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받고, 한 종목들도, 앞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걸 잘 추려보면, 단기 이제 1년에서 2년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 볼 수 있는, 왜? 1, 2년 안에, 주가 상승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저평가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매력이 없으니까 팔아야지. 자, 바이오 섹터는 이제 고밸류 정도가 너무 심해. KRX 300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가 대거 편입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이오 대거 편입.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을 해요. 내 판단에는 이게 대거 편입이 되든지 말든지 이건 일단 말도 안 되는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기업들이 90% 이상입니다. 바이오는. 제 판단에는. 가상화폐나 똑같다고 보고 있는 게 제 관점이에요. 기술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 측면이라 그러면 가치라는 게 딱 있는데 가상화폐라는 건 아예 가치라는 게 없는 거고, 바이오도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고 지금 뭐 임상 실험 단계에 있고 뭐하고 하면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냥 기대감이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돈의 힘으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여기 돈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KRX 300에 대거 포지션이 진입이 되면 뭐 할 거야, 이거? 이때 2월 5일.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막 하한가 때려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거의 뭐, 막 50%, 60%. 바이오 섹터, 바이오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막 20% 이상씩 빠지는 날이, 이 구간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그냥 바이오 섹터는 이제 쳐다보지 말자. KRX 300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코스닥에서, 여기에 편입이 돼 들어가는 게 바이오 종목이 많이 있겠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 판단에는 그래요. 스스로 돈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나. 그것도 경험이니까 좀 까먹어보면 어때. 한 200만원 들어갔다가, 한 50% 빵꾸 나면은 그냥 한 100만원 털어먹고 그만큼 경험을 가지는 거니까. 내가 실전적으로 깨먹어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더 크니까. 그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리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KRX 300 지수에 이제 편입될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문가, 언론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증권방송 보고 뭐 봐도 이런 거 저런 거 봐도 그냥 되게 많은데, 별로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이 다 거의 90% 이상이 다 바이오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 발표 후에 이제 신규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거 계속 얘기하네. 기관 빈집.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주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 그 중에 기관 수급이, 기관 보유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것만 이제 쳐다보고 고밸류를 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재료 소멸로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들은 재가치 찾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싼 놈이 가고 지금 굉장히 좀 비싼 놈들은 재료 소멸로 지금 IT처럼 그렇게 빠지기 시작할 거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2017년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발표 10일 전부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지금 이제 1월 25일부터 2월 5일날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한 10일에서 20일, 한 달간은 지수보다 항상 흐름이 좋더라. 이거는 한 3년, 4년치를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흐름이 좋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진짜 많이 움직이는 것들은 기관 보유량이 많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 이거 평균 치면은 좋은 건데 많이 갈 놈들 많이 가고 못 가는 놈들 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재가치를 찾아가는 그 시점이 이 시점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 종목들은. 근데 고평가 종목들은 오히려 이게 발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재료 소멸로 이제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항상 흐름이 좋았지만 발표 전에 일부러 예상 종목을 찾아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자, 여기에 이게 어떤 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확실시 되는 종목들은 몇 개 없죠. 그래서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난 다음에 그때부터 추려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치주들은 사실 뭐 이거 10일, 20일 보유할 게 아니고 제대로 추세도 한번 끌고 가버리면 되겠죠.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으면. 그래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려면, 자, 발표가 되는 2월 5일 그 시점에 이제 한번 분석을 싹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는 일부러 예상 종목을 미리 찾아봐서, 이거는 선취매가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거고,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여기 신규 편입이 됐다. 그럼 보유 기간을 늘려가면 된다. 기존에 이 정도만 챙기려고 그래. 이 정도 뭐 예를 들어 30% 50% 수익만 챙기려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100% 200% 수익을 봐도 된다는 거죠. 수익 목표를.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되고. 기간 빈집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종목을 몇 개 분석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면, 기관 빈집이란 기관 주식 보유량이 작은 기업을 말한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무슨 계속 써놨네. 도라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기관 빈집 종목들 중에서 이제 KRX 편입 가능성이 높고 저평가 가치주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세 종목을 뽑아봤는데, 지역 난방공사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중단기 목표가가 한 10만원 정도, 지금 자리에서 한 20-30% 정도 수익 구간이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가
목표가 한 35,000원 정도 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 보유량이 많이 없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가 저밸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50% 정도 상승 탄력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이제 목표가 한 8,000원, 지금 자리에서 한 50%, 60% 정도. 지금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밀려주면 사면 이거 수익률은 좀 끌어올릴 수 있겠죠. 목표가는 이제 8,0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종목은 좀 보고 이제 운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트에서 좀 담아보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담아보려고 그러고 기업 분석을 해도 이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자리가 높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2월 5일 확정 발표 후에 추이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다. KRX 300 중에 이제 코스닥에서 편입되는 종목들을 싹 추려놓고 그 종목들 내에서 분석을 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 가치주들을 좀 포트에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기회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KRX 300 이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 조심. 재료 소멸 2월 5일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미리 빠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미리 조정을 받은 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2월 5일부터 소멸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미리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이 일찍 나갔겠죠, 사인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건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2월 5일 이후부터 이제 낙폭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보유하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제가 이제 IT 10월 20일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영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제 뻥카가 안 됩니다. 잡을 거다 라고 이제 예측했던 부분은 들어맞았어요. 이번에도 들어맞을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확률이 이게 뭐 100%라고 말할 수 없죠. 나도 인간이니까. 내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 KRX 300 발표 시점이 2월 5일이다. 이때부터 낙폭 키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순간이 만약 2월달이라 그러면 이전 상장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만 빠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3인방만 빠지고 있죠. 지금은 셀트리온 3인방만 먼저 꼭지 잡아놓은 것 같고 바이오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제 지켜보자고요. 이때 다 IT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10월 20일 뭐 이때 2분기 실적 대박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한 30% 빠져왔죠.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아직도 빠지려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거 BH 뭐 이런 거 아직도 빠지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들이 또 언급이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SK하이닉스 반등 들어올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반등 다운 반등이 들어올라 그러면 6만원 구간 이 구간까지 이제 밀려줘야 아무래도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10년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핵심은 그러니까 바이오 조심하자. 종목들 뭐 추려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KRX 300 이게 발표되는 시점에 바이오에 대한 폭락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핵심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자, 토요일 생방합니다. 이번 주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추천주를 하나 뽑아 가볼게요. 내일이잖아요. 추천주를 한번 뽑아서 가보고 그렇게 할게요. 아프리카 TV 토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하죠.
생방. 저번 주에 쉬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좀 영상을 그래도 이번 주보다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추천 마크 박아주시고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내일 또 생방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생방에서 뵙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할게요. 뭐야 이거.